부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입학 전형이 선지원 후추청으로 변경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높였지만 특정 학교 쏠림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한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겪다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의 시장에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신규 아파트 값은 여전히 높고 수요를 잃은 오래된 아파트의 값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버스터미널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터미널을 남원주 역세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에 그칠 뿐 실제로 이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작위로 신입생을 배정하던 강원 지역 평준화 고교 입학 전형이 내년부터 선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입 전형의 단계별 절충형 방식을 도입해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부에서는 새 고입 전형이 특별 지역 쏠림 현상을 부추겨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세 곳은 고교 평준화 지역입니다. 2013년 평준화 제도가 도입돼 무작위 임의 추천 방식으로 신입생을 배정해왔습니다. 이들 세 지역 23개 일반 고교 입학 전형이 내년부터 선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단계로 진행되는 전형은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두 곳을 선택해 원서를 제출하면 1단계에서 학교별로 정원의 50%를 1순위와 2순위로 추첨해 배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50분 이상인 원거리 학교를 배제한 후 기존 임의 추천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입학 전형을 적용하면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학 불편 민원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존 평준화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통학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시설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선택 요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 통학 거리를 가장 우선하고 전통과 명성은 중요 고려 요인이 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교조는 특정 학교 선호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도입하면 평준화 시행 6년 동안 완화된 학교 서열화나 쏠림 현상 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학업 분위기나 학교 시설이 과연 어떤 입시 결과나 그런 걸로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선지원 후추첨제로 가야 한다면 그 시기는 학교 간의 그런 교육력이나 그런 격차들이 거의 미미할 수준으로 완화가 된 상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은 오는 12월 9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7일 학교 배정을 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속초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한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겪다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지역 식당에 밀린 식대만 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기기와 건설용 기계장비 대여업체 등 피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속초 조양동에 자리한 건설 현장 식당, 일명 한바식당입니다. 최근 속초 지역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이곳도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로 아파트 골조 공사를 맡아왔던 A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식당은 8개월째 식대를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값을 자꾸 이게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올 초부터. 전에는 안 그랬는데 5,400 정도.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밀린 식대만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식당 주인은 식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되려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식자재를 갚아야 되는데 식자재도 못 줘갖고
식자재에서도 지금 고발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A사의 사무기기와 건설용 기계 장비를 대여해줬던 지역업체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 역시 수개월째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곱하기 2배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우리 여기 아파트 이런 쪽에 현장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못 해주고 저희가 경영난을 겪던 A사는 결국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황. 취재진 확인 결과 등록된 채권자만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현장 근로자 임금과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한 뒤 부수적인 채무 관계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는 하청업체인 A사의 공사 금액인 기성금을 이미 지급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해 직불 신청을 받아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대와 건설 자재비 등 하청업체가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불 신청이 불가능해 시공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지역 영세업체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도내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3일 철원과 화천을 시작으로 4일 인제와 양구, 5일 고성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재편계획 설명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화천군 산해면 번영회와 주민들은 3일 오후 설명회가 열리는 육군 27사단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군부대 해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알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원주 캠프롱 등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된 원주 캠프롱과 캠프 이글 등 미군 기지 26곳에 대해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등 4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주를 최우선으로 미국과 환경 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원주 캠프롱과 캠프 이글은 지난 2008년 평택 이전으로 폐쇄됐고 반환 결정을 내렸으나 토양 오염 정화 처리 해결 주체와 관련해 한미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원주 지역사회는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주변 지역과 원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14%를 넘어섰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계속되자 강릉시가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동계올림픽 이후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치솟고 있고 노후된 아파트는 수요를 잃은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25년이 지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5평 아파트가 2분기에 평균 1억 7천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60%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겁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안 살고 싶겠죠. 사람들이 오래되면 사는 게 불편하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하더라도 단지가 크고 토지 지분이 많으면 낙폭이 적어요. 반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선호 현상과 고급화 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조성된 강릉 유천 택지지구입니다. 이곳처럼 신규 아파트가 많은 곳에선 가격 하락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유천 택지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5평 아파트는 평균 3억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올림픽 때 한창 오른 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아파트하고 좀
경제력 같아요. 항상 어디든 새로운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는 수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양극화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과잉 공급으로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시장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림픽 전에는 이제 전체 그 이목이 강릉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많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지금에서 끝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이제 시기고. 강릉시는 주택 공급 조절을 명목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지석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나란히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이 두 터미널이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획에 그칠 뿐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가 터미널로 수시로 드나듭니다.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택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빚어집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 2002년과 2009년 건물 노후화와 좁은 공간 등의 문제로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전 이후 대형 버스와 택시, 출퇴근 때마다 몰리는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가 터미널을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시 특성과 지표 등을 토대로 세운 2030 도시기본계획에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맞춰 터미널도 함께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터미널이 무실동으로 이전하면 단계동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남원주역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곧바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환승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계획만 있을 뿐 터미널 이전 사업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면 저희 쪽에 사업기획서가 뭐 들어오겠죠? 인가시청이라든지 사업기획서랑 그런 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봐야지 되겠죠? 터미널 운영업체 역시 현재까지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논의했는데 지금은 논의가 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시에서 먼저 표시를 만들고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단계동 터미널 건물의 매각 임대 문제나 터미널 일대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돼 이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려면 이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계동 터미널 이전 문제는 수년 전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단계동 동민들이나 상가 지역의 상인들이 모두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대안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의견을 물으면서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좀 첫 번째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남원주역. 역세권 개발로 원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복합터미널 이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고성에서 강화까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 510km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클 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로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3일째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팀의 올라브 코이 선수가 3시간 0분 28초 기록으로 구간 우승을 했습니다. 개인 종합에서는 미국의 루카스 볼보인 선수가 7시간 29분 44초의 기록으로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뚜루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는 지난 30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연천과 김포를 거쳐 오는 3일 인천 강화에서 마무리됩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선 3탄 아트마인에서 석탄 산업의 성지화 사업 추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폐광지역 관계단체들과 함께 석탄 산업의 성지화 사업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추진 사업으로 기념재단 설립과 탄광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 지원 방안,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연구원은 25주년을 기념해 2일 제3회 대학생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공유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제안을 위해 6일 강원도 주택시장 현황과 진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릴레이 강원 포럼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강원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 자료집과 포럼 강연집 발간 등을 추진합니다. 동해 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 설립이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2일 삼척시와 함께 동해시 담봉동 735번지 일원에 화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 건립에는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건립비와 운영비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해 삼척 공동화장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되며 화장로 4곳과 유족 대기실, 고별실, 식당 등이 설치됩니다. 정선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정선 곤드레가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14,000여 명에게 정선 곤드레와 고창 땅콩, 기장 미역 등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농협은 건조된 곤드레 1.2톤가량을 청와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시민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 페스타를 오는 6일부터 4일간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재활용에서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 절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쓰레기를 발생량의 심각성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쉽게 알려주는 춘천가치 봄 전시관과 배품으로 활용도를 더해 제품을 만드는 새활용 체험 교실도 열립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 다짐을 위한 서약을 받고 아이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등을 쉽게 전달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부터 강원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가을 장마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 19도, 원주와 속초 20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며 큰 더위 없겠습니다. 춘천 28도, 원주 26도, 속초와 강릉 27도 등이 되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도내 곳곳으로 이어지면서 궂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와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